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테나시아의 김하진 기자, YTN 기상캐스터 겸 배우 김수현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안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네. 저희 녹화 시간과 겹쳐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예. 저 옆 B 스튜디오에서 네. 녹음하고 있더라고. 급하게 이제 방송 제가 이 녹화 시간 그리고 녹화와 녹음 시간이 겹쳐 있는데 네. 딱 겹쳐가지고 청취자 여러분 한 주 쉬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네. 근데 YTN에 기상캐스터 대기한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제가 또 핵심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40번째 청룡영화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연예할거에서 결산 한번 해봅시다. 최우수 작품상 예상대로 기생충이 탔네요. 네, 모든 12개 부문에서 11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어요, 기생충이. 그중에서 5개 부문의 상을 받았고요. 봉준호 감독도 참석을 해서 굉장히 수상소감을 멋지게 남겼습니다. 예.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이어서 기생충이 5개 부분에서 청룡영화제 트로피를 차지했다. 요즘 대종상 영화제가 많은 논란이 있은 후로부터 청룡영화제가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기도 그렇고 대종상이 그 이후에 신뢰를 한번 잃은 이후에는 사실상 대중들에게 좀 예전만큼의 그 명성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여정 씨 기생충에 나왔었던 여우 주연상을 탔네요. 네, 여우주연상 조연상 받았고요. 되게 수상소감이 좀 울컥했는데 조여정 씨가 사실 영화를 할 때 그리고 연기를 할 때 짝사랑하는 기분이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그 사랑을 이룬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좀 뭉클하더라고요. 연기 잘하셨어요. 네, 기생충에서. 네. 예, 예. 조여정 씨 여우 주연상. 여우 조연상은 또 같은 기생충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연기를 보여줬죠. 이정은 씨가 받았네요. 이정은 씨가 이 기생충에서 어떤 역할이었죠? 기생충에서 그 지하실에, 그러니까 원래는 집에 일 도와주는 일 도와주는 분인데 아. 남편을 이제 지하에 숨겨놓고 살고 있는 그런 역할이었죠. 예, 연기 좋았죠? 너무 좋았죠. 제가 이정은 씨를 예전에 좀 단역으로 나올 때부터 지켜봤는데 사실 단역으로 연기할 때 눈에 띄는 게 쉽진 않거든요. 예. 그때부터 연기 잘하셨고 미스터 선샤인에서 약간 정점을 찍으신 이후에 거의 날아다니듯이 연기를 하셔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축하드리고. 봉준호 감독은 상을 수상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봉준호 감독님이 뭐 많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최우식 씨가 이번에 초대를 못 받으셨나 봐요. 집에서 스케줄도 없고 일도 없는 우식이가 집에서 TV로 보고 있을 텐데 우식이가 고맙다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불러줬을까? 저도 그 얘기가 좀 희한한 게 왜 다 원래 주연 배우들 다 나오고 예. 또 초대를 하는데 어떻게 좀 발송 오류가 났나요?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나무 주연상은 누가 받았죠? 나무주연상은 증인의 정우성 씨가 받았는데 정우성 씨도 좀 재미있는 소감을 남긴 게 제가 트로피를 든 모습을 보며 가장 기뻐할 남자 이정재에게 영광을 같이 하겠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예. 이영애 씨도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이영애 씨가 이번에 영화를 찍었잖아요.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홍보 겸해서 이번에 다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활동을 당분간 중단했던 김우빈 씨가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김우빈 씨는 이번에 그 시상자 단편 영화상 시상자로 참석을 했고요. 지금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예. 최동훈 감독님의 신작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 복귀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병세는 완전히 회복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미팅을 하고 영화가 사실 김우빈 씨가 아프면서 제작이 중단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복귀를 하면 이 영화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도 여배우들의 드레스가 화제가 됐습니까? 뭐 이번에도가 아니라 늘 화제가 되고 있죠. 예. 네. 예. 그래요. 알겠고요. 자, 청룡영화제 소식 거기까지 하고 드라마 얘기로 한번 넘어갑시다. 네. KBS 동백꽃 필 무렵 조경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다면서요? 대박이 났죠. 저도 제 자의보다 저희 와이프의 어떤 그 타이에 의해서 와이프가 계속 보기 때문에 같이 봤거든요. 예. 그냥 보고 있길래 봤는데 저도 빠져들어서
매번 눈물과 웃음을 함께하며 봤습니다. 예. 네. 시청률도 상당했다고 하고. 어떤 점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작가분도 그렇지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요즘에 특히나 좀 비싼 배우들, 좀 유명한 배우들과 또 제작비를 좀 많이 들이면서 좀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소소한 이야기들과 그 작은 사랑 얘기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얘기를 좀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곳곳에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재치 있고 그리고 실존 인물 예.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누나, 이모, 삼촌 같은 느낌을 많이 주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 이제 제작비도 많이 투입 안 됐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은 뭐 최근에 하고 있는 뭐 초호화 캐스팅도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트렌드는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돈을 들이는 거지만 이번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점을 좀 부각을 시키면서 드라마를 만들었죠. 예. 기생충에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정은 씨. 네. 여우 조연상 받았던 여기도 나왔습니까? 이 드라마에도? 주인공이 이제 어머니 역할로 이제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중간에 이제 공효진 씨 엄마 역할로 나오셨는데 역시나 뭐 믿고 보는 배우죠. 나오는 순간부터 그 존재감과 또 마지막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스포일러라고 하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참고 있지만 예. 굉장히 아주 드라마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하면서 예. 웃음과 행복을 줬습니다. 예. 동백꽃 필 무렵도 이렇게 되면은 또 연말 시상식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네요. 네, 좋은 성수 낼 것 같아요. 올해 지금 그 20% 넘은 드라마가 뭐 4개밖에 없다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한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상을 받고 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YTN 라디오도 연말에 뭐 시상식 같은 거 하면 뭐 제가 싹쓸이 할 텐데. 저는 조연상 같은 거 있나요? 조연상. 저밖에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나영석 PD가 유튜브 채널 100만 명 돌파 공약 이행을 앞두고 구독 취소 독려 캠페인을 벌였다. 이건 뭐 어떤 얘기입니까? 네, 나영석 PD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면서 100만 명이 넘으면 달나라에 가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100만 명이 넘었고 그래서 나영석 PD가 이제 달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금액도 알아보고 했는데 한 명이 가는데 4천억 원이 들고 두 명이 가면 8천억 원이고 그럼 저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긴급 생방송을 했는데 예. 죄송한데 캠페인을 하나 하겠다. 그 캠페인은 이제 구독 취소를 좀 해달라. 달나라 공약을 좀 이행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좀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좀 안쓰럽게끔. 그랬는데 그때 잠시 좀 100만 명이 딱 떨어졌어요. 99만 명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101만 명이 다시 올라갔어요. 돼가지고 예. 네. 나영석 PD는 100만 명이 안 될 줄 알고 그런 약속을 했나요? 네, 100만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근데 그 근처에는 좀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아마 몰랐겠죠. 예. 네. 진짜 갈 것 같다 시청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나영석이라면 할 것 같으니까 더 구독을 한 것 같아요. 네, 응원을 한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뭐 나사랑도 좀 뭐 연결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실제로 100만 명이 넘고 좀 자세히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금액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호소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골드 버튼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100만 명 넘으면 주는 거죠? 10만 네. 명 넘으면 실버 버튼. 넘자마자 골드 버튼이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아무래도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순금이어도 달나라를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도 10만 명 넘어서 실버 버튼 받아야 되는데. 오. 받아요. 저는 넘으셨어요? 그럼요. 아. 아직도 안 주고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달나라 공약 실천 여부 어떻게 될지 좀 봅시다. 진짜 달나라 가면 이거 정말 대박 아닌가요? 조회수 한 1,000만 5만 올라갈 네, 것 그럴 같은데.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연예계 사건 사고 소식이네요. 강지환 씨 성폭행 혐의를 받고 구속됐었는데 3년형이 구형됐네요. 네, 일단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외주 스텝 여성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탤런트 겸 이제 배우죠. 강지원 씨가 검찰에서 이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고요.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일부는 시인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은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할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라고 좀 밝혔고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간다면 하지 말라고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밉고 또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도 함께 또 전하면서 좀 울먹였다고 하네요. 예. 또 다른 말은 없었습니까?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스타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0여 년간 투자해서 삶을 바쳐와서 힘들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조금 더 있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뭐 재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실형이 나온다고 하면 TV나 스크린 복귀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선고 공판은 이제 다음 달 5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좀 복귀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 있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또 성범죄이기 때문에 신상 정보가 또 등록될 테고 잘못하면 뭐 전자발찌 그렇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현철 씨가 컴백했네요. 네, 10년 만에 새 음반을 발표했거든요. 사실 지난 5월에 그 미니 음반으로 좀 미리 보기 형태의 음반을 발표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때 당시에 미니 음반에 수록한 5곡과 12곡을 채워서 17곡을 꽉 채운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예. 10년 만에 나온 음반. 네. 예. 유독 공을 들인 곡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곡입니까? 네, 사실 김현철 씨가 지금까지는 사회 문제나 또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를 담은 곡을 만든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그랬어요? 이번에는 꽃이라는 그 곡인데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너는 꽃이다, 우리 모두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티팝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김현철 씨가 시티팝 장인이다. 일단 시티팝은 뭡니까? 네, 시티팝은 사실 70년대, 80년대 일본에서 좀 유행했던 그 노래 장르?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와 어울리지 않게 좀 세련된 도회적인 음악 장르다 해서 시티라는 것이 붙었고, 김현철 씨가 데뷔했을 때 이런 음악을 좀 잘 했다고 해요. 김현철 씨는 당시 시티팝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들으니까 굉장히 세련됐네, 시티팝 같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음반이 좀 재조명되고 있죠. 달의 몰락 이런 거 시티팝입니까? 네, 오랜만에 뭐 춘천 가는 기차 등등.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특이한 그룹이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그룹입니까? 네, 코미디언들이 뭉친 그룹인데요. KBS 공채 22기 코미디언인 허경환 씨, 박영진 씨, 김원효 씨, 박성광 씨, 김지호 씨가 45라는 그룹으로 이제 가수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곡도 발표하고 그룹으로 방송 출연도 하고 음악 방송에도 무대에 오릅니다. 예. 이 코미디언들이 음악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는 김원효 씨가 오래전부터 좀 계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공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팀을 이뤄서 좀 한번 해보자 해서 81년생 동갑내기 공채 개그맨들이 뭉쳐서 이제 40이 되기 전에 뭔가 도전을 해보자 해서 45이고요. 노래 제목도 40살입니다. 행사 많이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공연을 많이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게 그 말인지는. 공연과 행사와 모든 것들을 많은 분들께. 그리고 코미디언들이 보면은 끼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연기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 같이 모여서 무대를 만든다면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예. 코미디언 송은이, 신봉선, 김신영, 안영미 씨도 셀럽파이브를 만들었잖아요. 네. 비슷한 겁니까? 사실 뭐 생각은 출발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분위기가 전혀 다르고요. 셀럽파이브는 약간 처음에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춤과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그룹이라면 45는 정말 진지하더라고요. 만나고 왔는데 민망할 정도로 진지해서 정말 신인 가수의 마음으로 CD도 직접 돌리고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네. 박명수 씨도 음반을 내서 성공 케이스죠. 그렇죠. 여러 번 해서. 예. 우리 프로에 패널로 출연하는 강성범 씨도 네. 캐롤 음반을 낸 적이 있다고. 정말요? 어떤 식으로 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수다맨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예. 캐롤도 좀 빨리 부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얘기만 들어봤어요. 예, 그리고 유재석 씨가 요즘에 트로트 가수로 변신했죠. 유산슬 씨가. 네네네. 네, 이름이 유산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침마당에도 출연해서 신인 가수로 출연을 해서 데뷔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아침마당에 출연했는데
유재석 씨가 1등을 못했더라고요. 네, 2등을 했어요. 시청자 네. 투표에. 제가 그거 냉철합니다, 뭐- 요즘은. 냉정해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그거 저는 이제 뭐 방송을 전부 다 본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봤는데 도전하러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진실로 노래 잘하는 분들한테 투표를 해주는 게 맞아요. 유재석 씨가 재밌고 노래도 좋았지만 노래 실력만 따졌을 때는 또 다른 분들이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투표를 하는 게. 그리고 뭐 요즘에 라디오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곳들을 출연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가요? 유산슬 씨가. 아, 그래요? 네. 우리 방송에서 한번 부릅시다, 그러면. 한번 우리 PD님께서 예. 조율해보면 되지 않을까. 예, 예. 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개그맨과 코미디언들이 설 무대가 없기 때문에 연기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없기 때문에 외도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어요. 네. 지금 KBS 개그 콘서트를 제외하면 코미디언들 설 무대가 지상파에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공개 코미디가 좀 저물고 있는 시점이죠. 그런데 마흔5 이 멤버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발표하고 공연을 많이 하다 보면 다시 한번 공개 코미디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예. 캔이 컴백했네요. 김한진 네. 기자 갔다 왔다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쇼케이스를 했거든요. 데뷔 21년 만에 처음으로 네. 쇼케이스를 하면서 이제 좀 이번에 쾌남이라는 곡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쾌남. 네. 옛날 그 화장품 이름이 목욕탕 가만에 있는 쾌남. 네. 이번에 이거 어떻게 템포가 발라드입니까? 빠른 겁니까? 발라드는 아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또 안무까지 그 싸이의 그 말춤을 만든 안무단장에게 새벽에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하면서 안무까지 보여주는 퍼포먼스 곡이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빠르고 흥겨운 곡입니다. 그래요. 기대를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죠. 미국 빌보드 차트 10년을 정의하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방탄소년단과 싸이가 포함됐고 소녀시대까지 네. 포함이 됐네요. 이게 2010년대를 정의한 100곡. 야, 여기에 들어갔다. 네, 2010년대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을 총망라하는 그 영향력을 끼친 곡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 100곡을 발표했는데 거기 우리 가수가 3명이나 들어갔다. 네, 방탄소년단 소녀시대 싸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싸이는 강남스타일에 들어갔을 테고. 네. 그렇죠. BTS는 어떤 곡이 들어갔습니까? I Need You라는 곡이 들어갔고요. 네. 네. 아니지. 네,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녀시대는 I Got a Boy라는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녀시대 아이가 더 보이? 이거 우리가 아는 노래입니까? 네, 들으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알면 해드리고 싶은데 네. 모르겠어도 들으면 아는데 알거든요. 근데 들으면 아는데 이게 부르려니까 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렇게 화살 쏘는 춤이 있었던. 화살 쏘는 거. 네. 어떻게 하죠? 네. 음이라도. 아마 제가 부르면 더 모르실 것 같아요. 네. 화살 쏘는 거고.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아니요, 그 원래 곡이 제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래 그 영어로 곡 제목이 영어로 원래. 네. 원래 노래를 잘 안 들으시나 봐요. 예. 저에게 걸그룹은 네. 버젓을 아주 옛날에 네. 토끼 소녀시대 버젓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예. BTS 곡도 영어 곡이에요? 아니면 한국?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I Need You로 발표가 된 곡입니다. 예. 네. BTS는 한 번도 영어 곡을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노래를 한글로 외국 사람이 부른다는 게. 그렇죠. 네. 그래요. 자, 빌보드 이야기까지 하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